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기피 의결에 관해서 홍순욱 판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다. 이런 식으로 결정문에 써놨는데, 그게 굉장히 엉터리라는 것을 지난 25일 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해가면서 설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화면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박한 거 별도로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조회수가 아까 3,000이 아니라 거의 10,000회를 넘어갔죠. 약 12분 45초쯤에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TBS 명랑시사, 이승원의 명랑시사, 여기에 출연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3분 20초쯤부터 또 이 기피 의결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원래 이 이승원의 명랑시사라는 프로그램은 이현주 변호사님하고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7시에 고정 출연인데, 이날 12월 25일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출연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출연했습니다. 이날 공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방송이 쉬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공장 방송 출연하고, 그리고 점심때 제가 서교TV에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기피 의결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 이 TBS 이승원의 명랑시사 팀에서도 연락이 왔길래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어저께죠,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이 기피 의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한중 위원장님 의견은 기피 신청 받은 자라도 출석은 할 수 있다. 다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다. 검사징계법 17조 사항이 기피 신청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말은 결국은 출석은 할 수 있는데 의결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다른 거 아시죠? 의사 정족수는 제적위원 중에 몇 명이 출석해야지 그 회의가 성립되느냐, 그거고, 의결 정족수는 그 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지 통과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 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은 출석한 거는 맞으니까 그 의사 정족수에는 참여 포함시키고 의결 정족수에만 포함이 안 될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출석해서 자기 의견 말하고 퇴장한 뒤에 나머지 3명이 의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출석해가지고 그 중에 과반인 3명이 기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은 대법원, 이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도 그 기피 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했을 때 그것을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지, 이 기피 신청 받은 자를 의사 정족수에서 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이 대법원 판례는 포함된 걸로 보는, 이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시키는 걸로,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또 황당한 거는 언론에서 이거를 받아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썼어요. 대부분이 법원 결정 유감, 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이 정한중 위원장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의 취지를 이런 식으로 유감이라는 표현과 윤리 이해 부족, 여러 두 가지 단어로 대부분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징계 절차 문제없다 이런 제목을 다는 데도 있지만, 이 말만 봐서는
징계 절차에 뭐 어떤 문제가 없다는 건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한중 위원장이 쓴 그 글을 쓴 취지는 이 재판부가 이 기피 의결에 대해서 엉터리 판결을 해놨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따박따박 반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여기 맨 위에 유감이다 요 표현만 따가지고 그 다음에 법조윤리 이해 부족. 뭐 우리 정한중 위원장님이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 법조윤리가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법조윤리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정지를 받아주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페이스북 글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이 절차 기피 의결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쓰지를 않고 제목에다가 일단 안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뭔 소린가. 일단 진 쪽에서 그냥 투덜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패소한 쪽에서 유감이야. 우리는 문제 없었어. 라고 그냥 투덜거리는 이런 내용 정도로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정한중 위원장님의 그 반박을 제대로 다룬 데가 바로 MBC 26일날 저녁 8시 뉴스였어요. 우리 이면주 기자님이 아주 보기 드문, 요즘 기레기 기자들이 판치고 있는데 보기 드문 독수리 기자입니다. 이 제목 좀 보세요. 절차가 잘못됐다? 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나 이것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다 라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다뤄야죠. 이렇게 제대로 정한중 위원장님의 글을 제대로 다뤄야죠. 그래야지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도 보면은 이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잘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일부 검사들과 통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검사들이 볼 때 일부 검사들이 볼 때는 절차상 결함은 단정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한중 교수의 SNS 반박글. 이 정한중 위원장님의 이게 멘트까지 따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정확하게 해주셨고 제목을 딱 눈에 들어오게 잘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징계위원회 기피 의결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재판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어떤 하자가 있느냐. 판사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7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충실하게 심리하려나 보다 라고 기다렸더니 정작 이 7가지 질문에는 기피 의결에 관한 의사 종족수 3명 가지고 3명만 참석했는데 이게 과연 의사 종족수 충족한 거냐 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이 7가지 중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 놓고 저 기피 의결에 3명만 참석했으니까 의사종족수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피 의결이 무효. 그러니까 그 뒤에 이은 징계 의결도 다 무효. 뭐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심리도 안 된 상태에서 법무부 측 변호사에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준 상태에서 갑자기 딱 저런 기피 의결 문제로 집행 정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판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해버리면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당사자나 의뢰인, 변호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거를 판사가 궁금해하고 판사가 저렇게 3명의 경우에는 의사정족 충족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반론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어보고 나서 판사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결정을 송달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보고 판사들 사이에서 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이제 불의타 판결이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는데, 불의의 타격을 주는 판결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리는 판결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불의타 판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그 부분을 제목에 달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재판의 결과라는 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충분히 그 과정에서 재판장, 판사와 양쪽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들 사이에서 충분히 소통이 돼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피 의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질문 7가지도 없었고, 신문 과정에서 그 부분이 풍부하게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딱 저 엉터리 판단이 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정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의도적인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줘야 되겠는데,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절차상 하자들이 다 하나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너무 궤변이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인 거예요. 판사가 볼 때도. 그러니까 다 그런 배척하면서 기피 의결에 대해서만 딱 자기가 그냥 그 판례를 왜곡해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가 또 감찰 방해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놓고는 사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해놓고 또 집행정지 해버리고. 그래서 지난번 25일자 생방송에서 제가 다 밝혔지만은 그리고 이승원의 명랑시사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이 의사 정족수에 포함시키냐 안 하냐는 우리가 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명이 5명이 출석했다가 기피 의결하는 과정에서 2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그 의결에 참석을 안 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참석을 안 했다,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 정족수에 포함시켜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3명만 출석했으니까 이거는 의사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서 무효,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불출석한 경우는 그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하지만 기피 신청 당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기피 신청을 당했기 때문에 의결에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법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게 강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참석을 했는데 출석을 했는데 의결에만 참석 안 한 거니까 의사 정족수에 포함시켜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경우랑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출석이 금지된 그런 경우랑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명이 출석을 했어요. 과반수 딱 3명, 4명이 다 과반수인데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넘은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피 신청을 딱 하면은 그 기피 신청 한 사람은 빠져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의사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명을 의사 정족수에 포함시켜주지 않으면 언제나 다 3명 출석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 해버리면. 그러면 기피 신청이 남용되는 거죠. 일단 기피 신청 해놓고 봐. 일단 해. 그럼 그 사람은 빠져야 되고, 그러면은 4명이 아니라 3명이 출석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최저기용 과반수 출석이 안 돼서 회의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피 신청이 남발하죠. 일부러 의사 종족수 충족 안 시키게 하려고 무조건 기피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런 너무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은 법률에서 강제로 출석이 금지된 거기 때문에 출석한 걸로 계산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도 그런 당연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갖다가 이 판사가 엉터리로 판결을 딱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법조인들이 사실 법조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법조인들은 누구나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잘못됐다라는 게 너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공휴일이고 휴일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아직 안 나오지만은 내일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금 기피 의결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